안녕하세요, 여러분. 밥상보약TV입니다. 우리 몸의 사령탑, 뇌는 단 1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소리 없이 찾아와 한 번 발병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무서운 질환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1만 건 이상 발생하며 사망률이 20%에 달하고 30에서 40%는 심각한 장애를 남깁니다. 하지만 뇌졸중에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신호, 바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정확히 알고 빠르게 대처한다면 기억마저 사라질 수 있는 비극을 막고 내 뇌를 지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밥상보약TV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의 귀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뇌졸중의 진짜 전조 증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증상들은 왜 뇌졸중과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뇌졸중 발생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할 대처법까지 뇌 건강을 지키는 모든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럽다고 해서 뇌졸중을 걱정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만성적인 어지럼증, 혹은 눈꺼풀 떨림, 팔다리 저림 등을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사실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뇌졸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는 통증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장기이며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통은 뇌막이나 혈관벽 혹은 외부 근육의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진짜 뇌졸중 신호를 놓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 자체는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뇌의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을 뜻하는데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뉩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한순간에 우리의 독립적인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말 그대로 기억마저 사라질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뇌졸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뇌졸중 자체보다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뇌졸중,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될지 모른다. 는 이 경고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 지인분 중에서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겪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위험에 처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지인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잤나 피곤해서 그런가 정도로 생각하고는 그대로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반신마비가 진행되어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만약 그 순간 잠들지 않고 곧바로 병원을 찾았더라면 충분히 초기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회복이 어려운 장애가 고정되어 1년에서 2년간 엄청난 고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전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60대 여성분은 갑자기 한쪽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몇 분 뒤 증상은 사라졌고 이분 역시 눈이 피곤했나 정도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다리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진단받아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실제로 뇌혈관의 일부가 막혔다가 풀린 흔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아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뇌졸중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예방과 조기 대처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로 크게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뇌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우리 뇌세포는 단 30초에서 1분만 혈액 공급이 끊어져도 죽기 시작하며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고 흉터로 남습니다. 이 때문에 뇌졸중은 발생 즉시 응급 상황이며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뇌졸중 발생 시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뇌손상을 최소화하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정맥혈전 용해술은 발병 후 4.5시간 이내, 뇌혈관 내 혈전 제거술은 6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시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으므로 치료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6시간까지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완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 왜 발생할까요? 이승은 교수님께서는 뇌혈관 질환의 단계를 설명하시며 권총장전과 방아쇠 당기기에 비유하셨습니다. 뇌졸중은 0단계의 건강한 상태에서 1단계의 위험 요인 보유, 2단계의 동맥경화 발생, 그리고 최종 3단계의 뇌졸중 발병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권총장전에 해당하는 2단계, 즉 동맥경화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등 위험 요인을 수년간 방치했을 때 혈관벽에 흉터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이 동맥경화가 바로 뇌졸중을 일으킬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에 어느 순간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벽이 파열되는 방아쇠 당기기 상황이 발생하면 비로소 뇌졸중이 발병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요인으로는 최근에 극심한 과로,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갑작스럽고 무리한 운동, 극심한 감정적 격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동맥경화로 약해진 혈관을 자극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권총장전 상태를 만들지 않거나 이미 장전되었다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잡는 핵심은 진짜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대부분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뇌졸중의 실제 증상과 완전히 동일하며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즉, 일과성 뇌혈 발작이라고 부르며 이는 대형 뇌졸중이 곧 닥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다음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오는 증상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물건을 잡으려는데 한쪽 팔에 힘이 쑥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팔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비 증상이 특징입니다. 얼굴 한쪽에만 마비가 와서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마치 남의 몸처럼 내 몸의 일부가 느껴지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져 닿아도 잘 모르는 증상입니다. 따끔거리거나 저릿한 이상 감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한쪽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발음이 새거나 말이 꼬이는 구음장애, 혹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말을 잇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혀가 굳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넷째,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마치 커튼이 내려온 것처럼 한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사물이 2개로 보이거나 시야의 한 부분이 가려져 보이는 등 시각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한쪽 눈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째,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워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증상입니다. 일반적인 어지럼증과는 차원이 다른 갑자기 균형을 잡기 어려워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은 심한 어지럼증입니다.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나 뇌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구토나 메스꺼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증상은 뇌졸중의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잠시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혈관이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풀린 것일 뿐 곧 더 큰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컨디션 탓으로 여기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전반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곤충장전에 해당하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방아쇠 당기기를 유발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 조합. 첫째, 만성질환 철저히 관리하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채소, 과일, 통곡물, 등푸른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단은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짜고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등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및 충분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취미활동,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루 7,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여 뇌에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뇌 건강을 해치는 피해야 할 습관. 첫째, 흡연과 과도한 음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금연은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이며 음주는 절제해야 합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무리한 활동.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것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항상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셋째, 뇌졸중 증상 오인 및 자가치료. 두통이나 이명 같은 증상을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공포심을 가지거나 반대로 진짜 뇌졸중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민간요법이나 잘못된 자가치료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한 두통, 즉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은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명은 대부분 노화성 난층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실천해야 할 뇌 건강 루틴. 첫째, 아침 기상 후 간단한 자가점검, FAST 점검. F. 페이스 드루핑, 얼굴 마비.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비대칭이 아닌가요? A. 암 위크니스, 팔다리 마비.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10초간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진 않나요? S. 스피치 디피컬티, 언어장애.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이상하진 않나요? T.
Time to call 119. 시간. 이 중 하나라도 의심되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둘째, 뇌 건강에 좋은 식단 유지하기. 매일 끼니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포화 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줄입니다. 견과류,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위주로 식세를 바꾸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실천.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은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 좋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 스트레스는 뇌 건강의 적입니다. 명상, 취미 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처럼 마음의 평화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게 지키고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궁금증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뇌졸중 전조 증상인가요?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이승은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대부분의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뇌졸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입니다. 다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최악의 두통, 즉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면 이는 뇌출혈,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 환자 발생 시 손발을 따거나 우황청심원을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손발을 따는 행위는 감염의 위험만 높일 뿐 뇌기능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황청심원 같은 약물을 억지로 먹이려 할 경우 뇌졸중으로 인한 삼킹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약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뇌세포가 죽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팔다리 자체가 망가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뇌졸중과 심정지는 다른 상황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비, 언어장애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일단 심정지로 간주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며 동시에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보다 119에 즉시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은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네,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대 이전의 건강한 사람에게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진 30대 이후, 특히 40대 이후에는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괜찮은 건가요? 답변입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뇌허혈 발작으로 이는 일시적으로 뇌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것입니다. 마치 대형 뇌졸중이 곧 닥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와 같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일 내 또는 수개월 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졸중 전조 증상의 중요성과 그 실제 모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지식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5가지 뇌졸중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설령 잠시 사라진다 할지라도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강력한 경고임을 인지하고 즉시 병원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내 뇌를 지킬 골든타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밥상보약TV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소중한 보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뇌졸중으로부터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밥상에 보약이 될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